고등수학 상개념 강의 두 번째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인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항등식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많이 풀던 방정식이 있죠. 그 방정식은 x값을 구하는 게 목표였다면 항등식은 약간 식을 바라보는 입장이 될 거예요. 이 식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위주로 체크하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항등식과 항등식에 대한 뜻이 뭔지, 또 성질은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항등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항등식이라는 글자는 항과 등식으로 쪼개서 읽을 수 있어요. 항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등식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등식이란 건 등호가 있는 식입니다. 등호라는 건 같은 기호다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나타내는 기호. 저 기호가 나타날 때 그냥 이렇게 같다만 절대 나타나면 안 돼요. 어떤 두 대상이 같은지가 나타나겠죠. 따라서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변이다 해서 좌변이라고 부를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변이다 해서 우변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있으면 우린 등식이라고 부를 건데 이 상황을 좀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좌변에 1이 있고 우변에 1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등식은 성립하는 등식인 거죠. 항상 참인 등식인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1이 있고 만약에 2가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같을 수가 없죠. 근데 등호가 있는 식이니까 등식이라고는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을 수가 없는 등식을 우리는 거짓이다 라고 불러줄 거예요. 즉 참과 거짓을 기준으로 이 등식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돼요. 따라서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눠봅시다. 항상 참일 수도 있고요. 항상 거짓일 수도 있어요.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한 등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이렇게 계속 말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 알면서 예시도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항상 참인 등식에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항등식이 나오네요. 항상 참인 등식 해서 항등식인 거예요. 이 항등식의 얘는 이런 것들 얘기예요. 즉 항상 참이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0은 0이다가 가장 기본식이에요. 0은 0.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등식인 거죠. 이건 누가 봐도 0은 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항상 참이다 라는 말이 들어갔냐면 우리가 문자화식을 했기 때문에 문자의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상황 한번 봐보죠. 왼쪽에는 2x가 있고요. 우변에는 5x-3x가 있네요. 5x-3x라는 건 우리 계산하면 2x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따라서 2x는 2x다 나왔어요. 그럼 2x하고 2x하고 같아? 그거는 항상 참이죠. 즉 x에다가 무슨 값을 넣더라도 2x는 2x잖아요. 그래서 항상 참인 등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x 플러스 y가 좌변에 있고요. 우변에는 식이 있는데 x항들끼리 동량들끼리 계산 가능하죠. 따라서 x로 계산 가능하고 플러스 y 처리되겠네요. 따라서 x 플러스 y가 x 플러스 y입니다. 나왔으니까 x하고 y 자리에 아무거나 넣어도 이 식은 항상 참이 되겠죠. 이러한 등식들을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번에는 항상 거짓인 등식 가봅시다. 우리가 수학에서는 거짓보다는 참이 중요하겠죠. 사실 거짓이 의미가 없는 게 등호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같이 아는 대상을 갖다 놓고 이름 지어주세요 하고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거짓인 등식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 거짓인 등식의 얘는 이런 겁니다. 4는 5입니다. 당연히 아니죠. 언제든지 아니에요. 네, 따라서 이런 애들 얘기하게 되고요. 이렇게 문자가 있어도 그 대상이 항상 거짓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x 더하기 1, x한테 1을 더한 대상과 x에다 5를 더한 대상은 항상 거짓이죠. 같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런 대상들을 우리는 거짓인 등식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이렇게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한 등식도 있어요. 왜 이런 개념이 나왔는지 위에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숫자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자의 식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자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이런 느낌이죠. x 플러스 1이 5가 됐대요. x에다 만약에 1을 넣었다면 얘는 성립하지 않죠. 거짓이네요. 근데 x에다 만약에 4를 넣었다면 4 더하기 1은 5. 따라서 성립하네요. 따라서 이렇게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들을 모두 방정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렇게 참이 되기도 하고에 해당하는 이 참이 되는 x의 값을 우리는 해라고 부르죠. 여기까지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아무튼 방정식은 참이 될 때가 있고 거짓이 될 때가 있으니까 그 참이 될 때를 우리는 해라고 불러주기로 했어요. 오늘은 이 방정식보다는 항등식에 집중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일단 항등식은 그냥 항상 참인 등식이야, 항등식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언어들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게 같은 내용들이 좀 많죠.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항상 참이라고 했으니까 x값에 뭘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즉 아무거나 넣었을 때 성립해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임의의 x라는 것도 임의로 정해서 넣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거나 넣겠다가 되겠죠. 따라서 모든이랑 임의에는 똑같은 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x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 나와요. 이 관계없다는 내용도 그래요. x에다가 뭘 넣어도 관계없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넣어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또는 임의의 또는 관계없이 라는 말로써 항등식이 들어가니까 관계없이? 그러면 항등식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죠. 항등식의 성질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입니다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나왔어요. 그렇다면 x와 y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한다라는 거죠. 즉, x와 y를 좀 무력화시켜 줘야 돼요. 그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x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앞에 곱해진 게 0이어 버리면 되겠죠. 얘가 0이어 버리면 x에다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다 0으로 나올 거니까요. 곱셈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이긴 해요. 0이라는 게. 그래서 A가 0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Y에 대해서도 항등식이다라고 나왔으니 B값도 0이어야겠죠. 이 Y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서 곱해진 수가 0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0 됐고 이쪽도 0 됐죠. 그럼 0 더하기 0 더하기 C가 0이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럼 얘가 항상 등식으로 성립하려면 C가 0이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식은 0입니다. 나오게 되면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 개수들이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도 0이어야만 항등식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도 증명할 수 있어요. x제곱 x 그 다음에 c 이렇게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나왔다고 볼게요. 우리 생각해보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나왔을 때 x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번엔 제곱항이 나왔네요. x항도 나왔고요. 근데 얘도 좀 따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x값에 따라서 다른 수가 들어가겠죠. x에다 1 넣었을 때는 똑같은 수가 들어가겠지만 2 넣었을 때는 x제곱에 4가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다른 계열을 따르기 때문에 얘도 0이어야겠고요. 얘도 0이어서 각각을 무력화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당연히 0이어야 등호가 성립하겠죠. 따라서 A는 B는 C는 0이다 라는 조건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다 0이 되도록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변이 0인 항등식일 때요. 따라서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대상에 각각의 개수들이 0이어야겠다라는 항등식의 성질을 처리할 수 있겠죠. 항등식을 배웠다면 항등식을 어디에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미정계수법입니다. 미정계수법은 미정, 그 다음에 계수, 법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미정,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수, 문자 앞에 곱해진 수죠. 그 다음에 법은 방법. 즉, 정해지지 않는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하여 미지의 계수를 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항등식의 뜻부터 알아봅시다. 항등식의 뜻은 방금 얘기했듯이 항상 참인 등식을 얘기해요. 항상 참이라는 건 미지수에 어떤 수를 넣어도 성립한다는 거죠. x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거나 넣어서 그 미정계수를 가진 식을 찾으면 그 식을 통해서 미정계수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수치대입법입니다. 수를 넣어서, 즉 수를 대입해서 나는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질 한번 이용해 볼까요? 성질이란 건 이런 성질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변이 0인 두 개의 등식이 나왔죠. 이 식 자체가 항등식이 되려면 이 x와 y가 무력화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앞에 있는 개수들이 다 0이어야겠죠. 그래야 x, y의 역할이 무력화될 테니까요. 그러면 0 됐으니까 C값이 0이어서 이꼴 0을 성립하도록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A와 B와 C가 0이다 라는 조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얘도 동일하게 차수가 다르더라도 얘네에다가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하게 되면 다른 수가 나오겠죠. 제곱을 한 수랑 본래의 수는 0과 1이 아닌 이상 같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X제곱 따로 X 따로 각각이 0이어서 각각을 모두 다 무력화시켜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도 0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이 우변을 0으로 만들었을 때 좌변에 있는 모든 개수들이 다 0이어야 된다라는 성질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얘를 좀 확장해 보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라고 식이 나왔다고 볼게요. 그러면 얘를 다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마이너스 c 프라임 0 이렇게 우변이 0인 식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면 각각이 x, y 상수항을 다 무력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0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A하고 A'이랑 같고 B하고 B'이랑 같고 C하고 C'이랑 같아야 한다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항등식의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는 항상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 의해서 우변으로 이항하면 나타나는 성질들이죠. 그렇다면 이 점을 이용하여 서로의 개수를 비교해 보면 되겠다라는 개수 비교법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말로만 하면 헷갈리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볼게요.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항상 같아야 된다. 즉 항등식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볼게요.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요. 이런 느낌으로 나왔다고 볼게요. 그러면 일단 수치대입법 한번 해보죠. 수치대입법은 아무 수를 넣어도 돼요. 뭐 3만 넣어도 되고요. 3억 넣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A 옆에 곱해진 게 좀 무력화되면 B의 옆에 곱해진 부분만 태어나서 B에 대한 하나의 식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에다 한번 1을 대입해 볼까가 되는 거죠. X에다 1을 대입하면 이쪽 항 사라지고 이쪽 항은 마이너스 B로 남겠네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이 식도 언제든지 성립해야 되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B가 2다라는 정보가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B를 구하기 위해서 B를 구했으니까 A를 구하기 위해서 B를 좀 무력화시키고 싶죠. 근데 B 옆에 이렇게 예쁜 식이 곱해져 있네요. 그렇다는 건 이 식이 0이 되는 x의 값, 즉 x가 2일 때 이 B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무력화되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무력화될 수 있다면 그런 수를 대입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죠. 뭐 여기다 아무 수나 넣어도 돼요. 진짜 3억 넣어도 되고 이러는데 좀 깔끔한 수를 넣어보자라는 거죠.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이쪽은 무력화될 거고 2-1에서 a만 남겠죠. 우변에다 넣게 되면 6에다가 5 따라서 1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1이다 라고 개수들이 나오게 되죠. 또 개수 비교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일단 개수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동류항이 보여야 돼요. 동류항이 보여야 된다는 건 이렇게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일단 풀어내고 따라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ax, bx 계산해서 a 플러스 bx 그 다음에 상수항 계산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에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도 보면 3x와 마이너스 5의 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류항, 얘하고 동류항 찾아보면 여기죠? 따라서 a 플러스 b가 3이어야겠다는 거.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서로 같아요. 처리하게 되면 a와 b에 대해서 두 개의 식이 나오네요. a와 b에 대한 두 개의 식이 나왔을 때는 연립하면 풀 수 있죠. 연립의 방법으로 두 식을 합해 봅시다. 두 식을 합하게 되면 좌변끼리 합하면 a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b가 마이너스 b만 남고요. 두 식을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래서 b는 2. 그럼 2를 넣게 되면 a에다가 1 넣어야 이 식이 성립하겠죠? 따라서 a는 1, b는 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치대입법과 개수비법 어느 것을 이용해도 상관없으니까 정해지지 않은 개수만 잘 구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더 들어보죠. 지금 상황 보니까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x에다 0 대입하게 되면 a가 무력화돼서 b만 남죠. 따라서 0 대입했을 때 2.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요. a 플러스 b만 남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2 해서 5가 남겠죠. 따라서 a 플러스 5 b가 5다라는 걸 이용하면 b가 2다 나왔으니까 2 대입해서 a가 3이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개수비교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개수비교법 생각해보면 왼쪽에 있는 항과 오른쪽에 있는 항을 생각했을 때 동류항, 동류항 따라서 A는 3, B는 2 이렇게 바로 처리될 수 있죠. 요걸 보니까 어떤 순간에서는 수치대입법이 편하고 어떤 순간에서는 개수비교법이 조금 편하겠다라는 생각 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풀어져 있을 때는 솔직히 개수비교법이 가장 좋아요. 근데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황에서는 즉 A를 또 B를 각각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이 수치대입법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바라보고 어떠한 것을 선택해도 괜찮겠지만 식을 바라보고 얘는 수치대입법이 더 편하겠다 한다면 수치대입법을 개수비교법이 더 편하겠다라고 한다면 개수비교법을 또는 둘 다 해보고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걸 썼을 때 편한지 저걸 썼을 때 편한지가 잘 보이게 될 겁니다.